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전해드릴까 정말 한참 고민한 끝에 좀 진솔하게 제가 지난 시간 걸어온 저희 이야기를 좀 풀어내면서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로봇인으로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또 우리가 현실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로봇인? 방금 제가 로봇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앞으로 좀 로봇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공자로서의 로봇인도 있을 수 있고 사업가로서의 로봇인, 또 수요자로서의 로봇인, 그냥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칭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로봇인 중에 로봇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감히 오늘의 화두를 던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이왕 이렇게 나섰으니까 좀 더 직설적이고 때로는 좀 도발적으로 저의 생각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뽐내거나 좀 독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로봇인으로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로봇을 전공하게 됐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는 로봇 아니면 일을 안 하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로봇만을 생각하고, 또 정부와 함께 로봇 전략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의 또 창업에도 적극 기여하면서 결국은 로봇이라는 한 길만 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제가 오늘 겪은 로봇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고, 또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전 세계 로봇 현황,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봇 공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뭐 제어 이론을 공부한다든가, 또는 뭐 로봇 공학에 대한 수식들, 이런 걸 배우면서 사실은 이제 로봇 공학자로서의 전공자로서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뭐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제 막 로봇이 태동기에 있고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로봇이 소개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한 기업 금성사에 이제 입사를 하면서부터 실제 공장에 있던 그런 왜 일산 로봇들을 한번 티칭해 보면서, 매뉴얼을 보면서 사용자 경험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개발팀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드웨어를 공부해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 연구소에 있던 대형 백스 컴퓨터에다가 로봇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던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로봇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과정 들어갈 때 연구한 이동 로봇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를 제어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패스 프레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써보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그 당시 90년대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쓴 논문이 지금도 보니까 인용이 쭉쭉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이런 로봇에 대한 연구를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자율이동 로봇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박사를 졸업하고 이렇게 또 기업으로 들어가서 실제 상용화된 로봇들을 개발해 가면서 또 이렇게 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IMF를 이제 만나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우리 LG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선문대로 가고, 당시 우리 협회장님, 우리 김준호 교수님은 또 강원도로 가셨죠.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기업인들이 학교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일부 저와 함께 일하던 팀들은 뭐 로봇스타라든가 동부로봇 이런 회사들을 창업하고, 그렇게 이제 다소 이제 로봇의 뭐라 그럴까, 일종의
핵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래도 로봇에 대해서 열의를 잃지 않고 이렇게 또 한 기업의 창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렇게 검사용 로봇, 뭐 검사용 로봇이라 부르기 좀 그렇고 그냥 점사 장비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3차원 측정을 해가면서 제품의 분량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참여를 주도하면서 참여를 이제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부에서 로봇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부터 또 우리 김진호 교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 로드맵도 만들고 또 특별법 이런 것도 설립할 때도 계속 제가 적극 참여해가지고 왜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논리도 같이 만들어내고 또 방송도 출연해가면서 전 산업이 이제 로봇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플레이가 왜 안 될까요? 네.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 당시에 쏟아진 이런 예산만으로도 뭐 엄청난 예산이 쏟아 부어졌고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담비아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봅니다. 그때 뭐 투입됐던 예산들로부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로봇 과제들이 만들어졌고 그 로봇 개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 또 여러 가지 신뢰성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계속적으로 법도 만들고 진흥원도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로봇 산업을 성장하게 된 것의 배경에는 이렇게 로봇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적극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 결과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한번 나중에 훗날 역사가들도 평가를 하겠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리뷰를 해야 할 시점이 좀 올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사실 고용 테크놀로지도 그런 국가 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 과제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게 또 기원이 돼서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하게 되었고 우리 창립한 6년 만에 상장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검사기 시장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지난 20년간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준 그러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검사 장비 뭐 핵심 기술은 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SMT 전자장비 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뭐 사실 스마트폰의 등장 뭐 이렇게 도요타 뭐 급발진 사고 뭐 자동차 현장 전장 부품에서의 검사 수요가 급증하고 또 전기차까지 열풍이 들면서 회사 성장에 다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또 내부적으로는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밀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검사 알고리즘들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 생산 이런 개념처럼 머신 간의 네트워크 기능 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이제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로봇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정부 10년 전부터 이제 의료 로봇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로봇 수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서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다양한 수술 로봇 과제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고용도 여기에 뇌수술 로봇으로 참여를 해서 신경외과 로봇 수술 로봇을 상용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6년간의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로봇 과제를 수행했고 이후에 또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앞에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대형 병원에 보급도 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FDA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이렇게 센서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의 종합체이고 역시 굉장히 좋은 이제 실적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수술 로봇도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일종의 내비게이션 우리 자율주행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단계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처럼 지금은 이제 약 2.5단계 정도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 로봇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의사의 역할과 로봇의 역할이 점점 비중이 이제 옮겨지는 그런 정교한 수술로 발전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제 인공지능 뭐 여기 협회에서도 다 같이 우리가 조찬 세미나를 하지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있죠. 뭐 지금 뭐 우리가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뭐 메가 단위에서 지금은 이제 뭐 테라플롭스 그리고 이제는 뭐 페타플롭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첫 번째로 뭐 지금 굉장한 그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지금 기술을 이제 고도화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고요. 또한 뭐 클라우드 컴퓨팅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요즘에 뭐 TPU 같은 게 거의 4 테라플랍스 정도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서로 뭐 1000개, 2000개 연결되면은 거의 뭐 100페타플랍스 수준의 연산 속도를 갖게 되면은 거의 슈퍼컴 수준이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 또는 이 서버가 이 클라우드로 묶이면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그 파라미터 수가 벌써 수천억 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는 그 매개 변수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적으로 기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계속 스케일은 계속 커지고 있고 뭐 핵심 알고리즘들은 전부 지금 뭐 구글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지금 자꾸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이런 딥마인드 팀에서 내면서 지금 뭐 아주 인용수가 제가 앞에 잠깐 제 논문 100 몇십 회 자랑을 했는데 뭐 10만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 구글이 논문으로도 또 특허로도 또 기술력으로도 지금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뇌에는 아직도 접근하려면은 한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뇌는 더욱더 많은 노드들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기억 능력, 판단 능력, 지각 능력을 갖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양적으로는 우리의 그 인공지능 능력이 이런 신경망 모델들이 지금 인간의 뇌의 집적도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또 이 소위 온 디바이스 기술이죠. 인바디드, 임베디드 이런 기술들로 해서 계속 이것들이 경량화되고 집적화되고 그리고 온칩화되면서 지금 인공지능 이런 칩 개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요즘 뭐 오픈 클라우드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술 전쟁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제 제가 지능 로봇계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이 지능 로봇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크라라는 것은 아이로스랑 더불어서 그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뭐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뭐 이렇게 이동 로봇 또는 뭐 뭐 이런 로봇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는 휴머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updated version of their 지금 이런 것들이 요코하마에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사실상 로봇들이고요. 이것들의 공통점을 본다 그러면 전부 지금 이동 기술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되고 이것이 강화학습 기능으로 연동되면서 그동안 룰 베이스로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동 기술들이 지금 급격히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술과 더불어서 위치인식 기술, 우리가 슬랭과 같은 환경 지도를 스캔을 해서 동시에 위치인식을 지도 작성을 하면서 하는 그런 슬램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물체 인식 기술이죠. 그리고 머니플레이션 기술,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머니플레이션 기술 등에 전부 지금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 누가 먼저 이것을 상용화 수준까지 신뢰성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서비스 시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드 로봇, 또 제조 로봇에서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저도 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로봇 프로젝트를 많이 관장하고 있지만, 사실 로봇이 현실 세계와는 달리 힘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모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학습으로 연결하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학습 기술들이 로봇 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지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기계와 연동을 해서 수술 로봇이라든가 또는 물류 서비스 로봇 이런 것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막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뭐 하드웨어적인 기술 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그 연동은 아주 직접 아주 서로 연관되고, 모션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행동들이 전부 지금 데이터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행동들조차도 어떤 식으로 다 데이터를 해서 로봇에 학습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의료 로봇은 제가 지금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의료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고, 자율 수술로 가고 있고, 또 일본, 중국에서도 뭐 굉장히 지금 다빈치급으로 수준의 원격 제어 능력을 있어서, 중국 과학원 로봇 신문에 의하면 이렇게 원격으로 베이징에서 또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원격 수술을 한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의료 로봇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적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금 한참 전 세계가 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지고 있죠. 러우 전쟁에서도 확인됐듯이 뭐 지금 뭐 이렇게 자폭 드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UGV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최근에 소개한 이런 일종의 이제 뭐 킬러 로봇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용어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군사용 로봇 그러는데, 이런 군사용 로봇이 사실 국방 체계를 바꾸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로봇 하는 사람들의 뭐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야지 보행 기술,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의 로봇 기술이 국방을 뭐 우리의 또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으니까 국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로봇들이 1,000,000원 이하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런 하드웨어 능력, 제조 능력들이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도 뭐 사실 하드웨어 능력 플러스 이것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되는 것인 만큼 우리도 아주 관심을 갖고 로봇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저는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 바로 교육용 로봇인데요. 이 교육용 로봇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슨 나노 로봇, 제슨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그 로봇용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지금 다 로스트라든가 이거에 연동이 돼 가지고 지금 이미 뭐 100만 원대로 지금 이미 중국산 들어오고 있고 어떤 친구가 언박싱하는 제가 유튜브를 좀 갖고 왔는데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 뭐 많은 교육용 로봇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교육용 로봇이 결국은 초등학교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공자들을 위한 이런 개발용 로봇으로 교육용 로봇으로 이미 저는 굉장히 중국이 또 선도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뭐 로스트 또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뭐 쿠다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뭐 지금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개발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우리도 빨리 이제 확보해 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또 이런 자료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청소 로봇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로보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로보락 지금 뭐 사실상 뭐 거의 세계를 뭐 지배한다고 그럴까요? 네, 지배하고 있죠. 그냥 1등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뭐 로봇 자유 스캔을 하고 있고 뭐 충돌 회피도 하고 있고 뭐 사실 LG 삼성 시장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산으로 넘어갔고 참으로 이 부분은 이제 뭐 비용을 따라서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70만 원, 80만 원 하니까 그냥 우리랑 비슷한데도 이걸 사요. 이게 사는 이유가 기능이 워낙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AI 활용 능력, 상용화 능력이 뭐 우리를 압도한 지 오래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뿐만 아니죠. 지능형 로봇도 뭐 이미 구글이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뇌 구조까지 연결을 해서 이미 로봇 기술 자체는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환경을 판단하고 그걸 학습으로 연결을 하고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그 주도는 이미 미국이 압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 사람들의 뭐 GitHub나 또는 아카이브 논문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 있고 읽어보면은 뭐 기절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가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특히 뭐 산업용 로봇도 이미 뭐 4대 산업용 로봇에서 뭐 사실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쵸 아스카와 쿠카, 네, ABB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낙 이런 4대 제조 한국에서도 아직도 못 따라가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지금 쭉 공부한 바로는 아직도 우리는 격차가 있고 참 왜 제가 너무 분위기를 어둡게 가고 있나요? 희망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손 원장님은 희망을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가 더 신발끈을 묶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뭐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재밌죠. 아이언맨을 보면서 네, 이렇게 AI 기반으로 뭐 로봇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 AI 기반의 생성형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이제 로봇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도 지금 설계 쪽 분야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각 변동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막 문제를 막 던졌으니까 이제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정말 아직 희망은 있는 걸까요? 네, 희망을 갖자고 우리가 모인 거니까 열심히 지금 뭐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국은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까지 이제 보고 있고, 당연히 뭐 반도체 분야, AI 분야,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 모두가 지금 시총 규모 뭐 10위 내에 전부 AI, IT, 빅테크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로봇 기술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차지한다면 제조 분야까지 다 끌어갈 기세인 것이죠. 이런 구세로 간다 그러면은 뭐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이 이 기술의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정부를 상대로 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이걸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의 흥망생세가 우리 기술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로봇 시대를 열겠다 하고 우리가 막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럴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 모두가 지금 휴머노이드를 쓰는데 우리가 이미 20년 전에 휴머노이드 했거든요. 그쵸? 저 우주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일단 로봇 사업단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 뭐 우리가 막 휴보 만들고 뭐 이럴 때 외국에서는 조금 뭐 한국이 왜 저러냐 그러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다 역전됐죠.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고 우리 휴머노이드는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의 미래, 물론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로봇 산업의 미래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제조용 로봇이든 서비스 로봇이든 교육용 로봇이든 의료용 로봇이든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빨리 확보를 하고, 우리가 20년 전에 세계 최초로 부천에서 로봇코드 만들고 법도 만들고, 네, 그쵸, 1조 5천억 2조 막 어마어마한 국가에서도 투입됐는데 우리는 뭔가 변두리에 있다는 느낌이 저만의 느낌입니까? 어떤 뭔가 우리는 변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할 때가 왔다. 이건 20년 전에 제가 그린 그 당시 기술 지원단, 우리 지능형 로봇 사업단 모습이고, 제가 그때 기술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장은 이제 돌아가신 김홍석 박사님이 맡았고, 산업부 로봇과가, 그리고 이제 각종 여기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제조용, 서비스용, 뭐 필드 로봇 다 만들었었는데, 이거 뭐 20년 후에 우리 현재 모습은 뭐 또 정부 보고 이런 거 만들어 달라 그럴 수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뭔가 좀 우리 협회가, 또 인공지능 협회와 우리 로봇산업협회가 좀 힘을 합쳐서 플래그십, 국가대표 플래그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또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양성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AI 하는 친구들 뭐 보면은 하드웨어를 모르고, 또 하드웨어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또 소프트웨어를 모르고, 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또 사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잘 모르고, 또 우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꾸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사실 뭐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죠. 알고리즘은 전부 외국산에서 나오면서 뭐 로스를 통해서 막 떠다니고 있고, 하드웨어는 전부 중국산에서 막 들어오면서 제슨 나노든 뭐 라즈베리든 하드웨어 플랫폼 전부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기계도 뭐 사실 뭐 일본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2조 가까이 쏟아 부으면서 나름대로의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좀 더 또 우리 협회도 있고 여기에 300여 기업들도 있고, 우리 또 옆에 도와주시는 인공지능 협회도 있고, 뭔가 오늘 저는 답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한번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웠다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료는 전부 제가 이렇게 구글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 자료가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달라 그러면 이게 구글로 연결해서 아예 PPT 원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알비즈, 또 제가 공부를 좀 유니티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있고요.
뭐 조금 보여드리면 유니티 같고 뭐 로스도 좀 돌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머도 좀 알고리즘도 좀 돌려보고 있고 뭐 또 일부는 제가 프로그램 직접 짜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다 다 이렇게 올리고 있고 또 가끔씩 또 유튜브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교육 자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